잠시만. 세라 준이 형 있어. 아니면 준이야. 아 이건 안 되겠다. 엘리트 축구라고 부르는데 그 엘리트 친구들 가르치려고 이제 이런 축구팀 딱 찾아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그때 한 3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힘들게 훈련하는 부분이 사실 제가 어릴 때 진짜 겪기도 했고 근데 이거를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좀 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진행하면서 뭔가 좀 이런 건 아닌데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엘리트 축구를 안 가르치는 그냥 취미만 하는 그런 클럽에서 또 이제 있어 보니 또 거꾸로 이제 아무리 재밌게 잘 축구를 하다가도 이제 이 친구들이 나는 근데 축구 배우려면 여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 가서 해야지 하면서 또 다 떠나는 걸 보고 예, 이제 얘네가 좀 힘들게 하고 좀 내가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을 얘네가 또 겪고 하는 거를 내가 안 하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다시 엘리트 축구를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그동안 지도자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던 분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다음 제가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 팀식스에서 자리가 이제 하나 생겨서 제가 저 일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드려서 여기 대표님이랑 그다음 저희 총감독님이랑 같이 면접을 봐서 유소년 축구 클럽 팀6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남녀노소 다 그냥 즐겁게 와서 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해서 취미반 친구들도 있고 준엘리트반 해서 나는 이제 진학을 목적으로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좀 운동신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하는 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예 축구도 이제 1종, 2종 이렇게 면허처럼 나뉘는데 그 1종 진학을 목적으로 아예 직업을 삼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표팀적으로 막 실력 키우는 실력 향상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좀 즐겁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좀 배워야 되는 사회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가르칠 수 있게끔 그래서 즐겁게도 좀 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좀 갖추고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네, 클럽팀은 어떤 게 가장 차이가 클까요? 일단 제일 크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부는 학교가 기준이라서 뭐 운동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제 학교에 맞춰야 되고 클럽팀은 그래도 좀 본인에 맞는 스케줄이나 뭐 맞는 뭐 집에서 거리 뭐 이런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맞는 상황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어린 친구들일수록 사실 클럽팀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해야지 나가고 바로 나가. 학교 팀은 그래도 어쨌든 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체육관도 학교 체육관이 있고 근데 클럽팀 같은 경우가 저희 팀식스처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규모가 있는 팀이면 밖에처럼 이렇게 큰 운동장도 있고 큰 체육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클럽 팀들은 사실 야외구장이나 실내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큰 구장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팀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정이 끝나고 알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도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회를 다니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때문에 빨간 날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시간은 있는데 뭐 자격증을 따야겠다 했을 때 그 뭐 연수 기간을 채워야 한다든지
아니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하는 이 근무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끝마치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야 빨리 보여라. 확실히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부모님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가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같이 축구하길 바라시고, 또 이제 동호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또 야구 하시길 바라고. 근데 대부분 동호인 럭비를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동호인 뭐 쇼트트랙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서,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많이 영향이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황희찬 선수, 뭐 손흥민 선수, 뭐 배준호 선수, 이런 뭐 김민재 선수 해외에서 뭔가 활약을 해주고 그게 뉴스에 하이라이트로 돌아다니고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 매체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나도 축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희한테는 많이 긍정적으로 영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좀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원급제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얘부터 장원 해야 된다, 얘는 수석, 이제 차석보다는 수석, 2등보다는 1등이야. 아무래도 이런 문화가 좀 알게 모르게 있어서 사실 모두가 다 손흥민이고 이강인일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달리기가 좀 느려도 이 축구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된 말로 축구에서 짱 본다고 하는데 뒤에서 좀 무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터치가 조금 길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 좋은 타이밍에 태클을 딱 해서 공을 딱 뺏어 준다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를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뭐 이런 선수가 되길 바라다 보니 이 아이에게 없는 능력들을 자꾸 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는 그 정도 운동신경과 능력치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약간 못 가르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실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같은 공격수여도 은바페 같은 선수가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느리더라도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모두가 다 은바페처럼 하시길 바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네, 그래도 좀 더 아직 어리니까 은바페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이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큰일 났다. 축구- 난리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축구 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냥 키퍼하는 게 재밌고 워낙 그 축구에 대한 열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하게 됐어요. 축구 재밌어요? 네, 여기서 훈련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훈련하기 좋아요. 그럼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어떤 선수 같은 골키퍼? 살짝 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조금 일반적으로 잘 막는 키퍼가 되고 싶어요. 칸 같은? 네. 아유.